네, 반갑습니다. 무료채굴 코인 탐사대입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은 이 코인은 현재 지옥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오해 소지도 있을 것 같아서 1월 24일은 사실은 이 코인이 상장을 하기로 돼 있었죠. 프라이복 토큰이라고. 맨 처음에 2021년 여름이었던가요? 그때 7월, 8월쯤에 나와서 이제 상당히 좀 비전은 좋았어요. 그 파이 네트워크의 영감을 받고 폴리곤에도 영감을 받아서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만들겠다. 그리고 이 전기 에너지를 이제 보급 확대를 해서 전기 충전소에 사용되는 결제 수단으로 쓰이는 것이 PVK 토큰이다라고 해서 비전은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점점 점진적으로 하고 있는 운영 행태가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현재 저는 트위터 계정에서 밴을 당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제 계정으로는 해당 트위터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자, 어떤 글 때문에 이렇게 차단당했냐면, 이 트위터에서 여기 파란색 인증 마크를 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글을 올렸어요. 일론 머스크에 대해 직접적으로 올렸는데, 뭐 어차피 안 받겠죠. 뭐 어찌됐건 여기다가 프라이빗 토큰이 우리가 파란색 인증 마크를 드디어 따냈습니다라고 하길래 아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KYC를 가지고 20달러라 내게 하고 내게 하는 것도 문제고 당신들이 1년 넘게 지속적으로 코인을 판매를 해서 판매 수익금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건데 그거를 꼭 굳이 하드캡으로도 90% 이상 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달러의 KYC 비용까지 추가적으로 요구할 필요성이 있었느냐. 그래서 일론 머스크에게는 이 인증 마크를 어떤 기준으로 주게 된 것이냐. 판매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글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IEO, 크리스마스 세일 때 진행을 하길래 더 이상 퍼주기만 하다가는 이 코인의 가치는 더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며칠 전에 또 IEO 관련해서 연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게 좀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자, IEO가, 자, 이렇게 공지되었습니다. 뭐라고 공지되었냐면, 얘네들 이렇게 공지되었죠. 이게 3일 전인가요? 그때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열이 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얘네들이 출금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하니까 프라이빗 마이너들에게 채굴자들에게 28일을 추가적으로 연장을 시키겠다. 이 기간 동안에 화이트리스트에 당신 포함시켜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출금 가능 시점은 2023년 3월 1일부터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도 사실 이해는 하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출금을 또 못하고 하니까 이제 개인 메타마스크 지갑 받은 사람들은 출금이 될 거고, 안 된 사람들은 또 가격적으로 하락을 볼 거니까, 손해를 볼 거니까, 이해는 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 IO를 또 추가 연장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죠. 자,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판매를 더 진행할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트위터에 글을 올렸죠. KYC 20달러도 부족해서 IO를 2차로 한다는 거는 우리를 바보로 하느냐. 우리는 더 이상 바보가 아니다. IO를 2차 연장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무도 사지 않을 것이다. 비전을 제시해라 라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계정이 차단당한 거죠, 오늘. 자, 그러면 이 코인이 자 이렇게 지금 일단 답은 정해졌어요. 3월 1일부터 이제 단대요. 자, 그러면 가격적으로 이때 우리가 이제 가격적으로 좀, 이득을 본다면 이러한 모든 이제 이 행태는 모두 다 용서가 사실 되겠죠. 그러면 가격적으로는 어떨까? 제가 프라이빗 토큰의 이때까지 판매 진행 현황을 리스트를 한번 쫙 뽑아 봤어요. 자, 3월 달부터, 2022년 3월 달부터 이 가격에 판매가 됐습니다. 최소 구매 가격은 26달러. 그리고 점진적으로 가격이 올라가요. 자, 0.03, 0.04달러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IO 가격이 0.1달러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 가격에 우리는 상장하겠다는 거죠. 120원에 상장할 거니까 너희가 이 낮은 가격으로 사게 되면 너희는 엄청나게 이득을 볼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 이 구매 가격을 사고 나서 언리미트라고 돼 있어요. 2,000달러부터는 제한 풀어줄게. 자, 너희가 사고 싶은 대로 사. 대신에 우리가 1,000명의 인베스터만 받을게 라고 된 거죠. 자, 이 정도로 판매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거의 지금 1년 넘게 지속이 됐고요. 그 이전에는 0.01달러까지도 0.001달러까지도 판매가 됐습니다. 프로모션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데이터 값을 가지고 이 프라이복 토큰이 출금이 되는 이 첫날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뽑아봤어요. 이거를 쫙 뽑아보니까 자,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금 엑셀이 이 파워포인트 화면에 채울 수가 없을 정도고요. 이렇게 보면 2,600만 개, 700만 개 쫙 있습니다. 밑에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자, 그러면 이 프라이복 토큰, 이 프라이복 토큰을 프리세일에 참여했던 유저들이 첫날에 출금한 데이터 값만 보면 5억 6,500만 개를 이렇게 출금이 된 거죠. 이 사람들이 이 정도로 참여를 한 거예요. 재단에서는 돈을 엄청 벌어 갔겠죠. 자, 첫날의 데이터 값만 5억 6,500만 개면 나중에 실제로 시장에 상장했을 때 가격은 개인적으로 낮게 평가를 합니다. 자, 이게 얘네들이 2,600만 개를 0.01달러에 샀을까? 그렇진 않아요. 과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0.001달러에 샀어요. 1점 몇 원에 사가지고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2원, 3원만 돼도 가격적으로는 크게 이득 보는 거니까 2, 3원 때만 돼도 얘네들은 몇 배를 건지는 거니까요. 2.4원만 돼도 얘네들 2배 수익을 건지는 거죠. 그렇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 그런 와중에 지속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얼마만큼의 재단에서는 뱃속을 불리려고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3월 1일 날. 근데 대부분이 사는 사람보다는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요것을 토대로 해서 프리세일을 참여했던 역대급 코인들을 한번 좀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보죠. 여러 코인들이 있지만 지금 오늘 그 자료상으로는 7개 코인만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행스터즈 정말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던 코인입니다. VAEX라고 하는 그 두바이 거래소에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서 거래 가격이 이제 상장 가격이 미스가 났다. 커뮤니케이션에 오류가 났다. 그래서 코이니스트라고 하는 거래소에 상장을 했지만 목표했던 가격 1달러의 가격 140원에는 미치지도 못하는 아주 터무니없는 현재 0.3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운영 실패고요. 판매 위주의 운영 방식으로 해서 유저들을 농락한 프로젝트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앞으로 메타버스나 P2E 프로젝트가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세계관이 개인적으로는 진짜 탄탄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도 코로나 시대 때는 비대면이니까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상당히 부각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규제가 풀리고 나서는 이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도가 점진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재미있는 것을 만들지 않으면 이 프로젝트가 메타버스가 로드맵에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기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운영적으로 실패를 한 코인이거든요. 자, 판매 가격은 이렇게 위에 사진과 같이 이렇게 판매가 됐어요. 0.4원 정도에 살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상장을 했을 때 어떻게 됐느냐? 뻔할 뻔짜죠. 현재 가격이 0.3원입니다. 목표 가격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자, 직행률을 봤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0.2%밖에는 수익이 실제로 목표 가격 대비해서 직행률은 0.2%밖에는 달성되지 않았다. 직행률은 1%도 안 되는 프로젝트였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죠. 다음 코인 노블레스. 이거는 정말 최악의 코인입니다. 정말
최소 구매 가격을 여기 5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이트 자체가 이제 없어져 가지고 1원에 판매도 됐죠. 1원에 판매도 했고 판매를 5원으로도 하고 그 다음에 30원대도 하고 갑자기 또 우리가 싸게 해줄게 해가지고 뭐 15원을 판매해줄게 라고 한 거죠.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노블레스는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는 이렇게 그 구매 판매 프로모션 이렇게 하고 나서 단톡방에서 커뮤니티에 있는 관리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현재 지금 15원에 판매, 예를 들어 15원에 우리가 판고 있는데 우리가 5원에 사게 해줄게 라고 이렇게 진행도 하고 있고,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운영적으로는 자기네들 뱃속 불리기 밖에는 안 했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 코인 가격은 0.000123원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1원도 채 안 되는 가격인 거죠. 개인적으로 평가된 건 스캠입니다. 이거는 재단에서 뱃속 불리기 밖에 안 한 것이고 러그풀이라고 봐야 됩니다. 유저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돌리고 우리가 목표하는 가격이 100원 정도가 될 것이니 이 가격에 사라 라고 계속해서 전화를 저도 3번이나 받았어요. 자, 판매 가격은 1원이고 5원, 15원, 30원 다수의 판매 진행을 했고 목표 가격은 100원이지만 현재 가격은 이 정도입니다. 자, 목표 가격 대비해서 현재 가격 직행률을 보면 1%도 상당히 부러울 정도의 수준이 0.000124%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 비트코인 레전드. 자,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운영진에서 분석 실패라고 저는 봅니다. 얘네들이 갑자기 이제 그 5월달인가 2월달 이제는 기억도 안 나는데 총 발행량을 확 줄이고 그 다음에 상장 일정도 조기로 단축시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비트코인 레전드를 급부상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유저들이 일거에 확실히 많이 들어왔어요. 눈에 띄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많은 유저들이 이렇게 관심을 보이고 있으니 운영진에서도 이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아, 우리가 상장 전까지 이렇게 프리세일을 진행하면 많은 보다 높은 가격에 유지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판매 가격은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1이더리움으로 2973달러 당시 기준으로 결제를 하게 되면 17,000개의 비트코인 레전드를 코인을 지급하겠다. 자, 그렇게 되면 개당 가격이 216원이 되겠죠. 자, 목표 가격은 0.75달러였습니다. 당시 환율 기준으로 926원 정도였고요. 그런데 현재 가격은 14.58원 정도입니다. 14원 정도입니다. 목표 대비 직행률은 6.5%밖에는 현재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트코인 레전드는 다른 그 앞서 소개했던 행스터즈나 노블레스와는 비교할 수준은 아니고요. 많은 유저들이 비트코인 레전드도 스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스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KYC 부분도 문제가 있긴 있었지만 지금 정산이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출금도 지금 이루어지고는 있어요. 단지 낮아진 거는 그 코인의 가치가 낮아진 것일 뿐 출금이 안 되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다만 이 운영적인 실패, 분석적인 실패, 프리세일 판매에 대한 뭐랄까 어떤 전략에 좀 미스가 났다라고 좀 보고도 있습니다. 좀 아쉬운 코인이죠. 이제 앞으로 본격적인 프로젝트를 보여줘야 될 때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 비트원. 좀 아쉬운 코인이죠. 이것도 운영 실패입니다. 마케팅을 좀 엉뚱한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됐고요. 일단 출금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가 부족했다. 비트원이 바이오라고 하는 메인넷을 자체 메인넷을 발표를 하고 나서 그 다음 행보는 메인넷에 대한 다른 이제 이 체인에 속하는 여러 프로젝트들을 참여시킬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DST라고 하는 토큰도 만들고 디파이 개념만 계속해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메타베가스라고 하는 코인이 이제 작년 11월 달 나오기로 했지만 분위기가 안 좋으니 일단 일정이 연기가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만회를 하기 위해서 레이지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도 나왔는데 사실상 이 출금이 안 되는 이 광고 보기는 유저들이 손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유저들을 끌고 가서 광고를 보는 수단이었다라고 하면 그 광고를 수익금을 가지고 유저에게 환원해주는 좀 좋은 것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자, 로또를 이제 당첨할 수가 있으니까 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 마케팅 전략을 유튜버나 이제 또는 다른 해외 그 인플루언서들에게 맡기기만 했고요.
본격적으로 비트원 재단에서 실질적으로 마케팅 전략은 으로 어떠한 것도 하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판매 가격이 600원 정도였고 목표 가격은 사실 더 높았어요. 이더리움을 따라잡겠다라고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현재 가격은 78%로 78원으로 직행률은 6.5%로 사실상 좀 실패를 했다라고 보여지죠. 자, 그 다음에 더 마르스 참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코인이기도 하고요. 초기의 기대치 대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저평가가 됐습니다. 판매 가격을 보면 여기에서도 상당히 좀 논란이 많았죠. 프리셀 가격이, 셀 프리 가격이 여기 0.1달러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대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장영국 이사님이었었나요? 하여튼 뭐 해명을 하긴 했는데 해당 거래소에서 또 이 코인의 가격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 가격을 낮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만 그 판단을 거래소에서 할 필요가 없죠. 더 마르스에서 가치를 매기고 추진을 해 나갔어야 할 필요성도 있죠. 자, 굳이 이 프리셀 가격을 100원으로 이렇게 ICO인가요? IO인가요? 이 IO 가격을 이렇게 낮게 평가를 할 필요성이 없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유저들이 애초에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가격을 채굴이라 좀 높게 해주지라고 이제 원망을 했던 코인이죠. 일단 뭐 물론 뭐 이제 앞으로 메타버스가 2022년 이번 연도 연말에 일단 출시를 하게 또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 이제 또 방향성이 갈라지긴 할 건데 직행률로 보면 일단 120원보다 높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현재 가격 26.4원이고요. 직행률은 22%밖에 되지 않은 오픈 코인입니다. 자, 다음 거를 좀 볼까요? 스웨트 코인. 스웨트 코인도 전 세계에 1억 2천만 명 정도의 유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 코인보다도 약 3배 정도의 유저를 가지고 있어서 좀 크게 가격적으로 좀 높게 좀 평가되지 않을까라고 작은 일말의 희망은 있었지만 다오 메이커를 통해 가지고 그 IDO가 진행이 됐죠. 당시에 일단 진행이 됐던 게 이틀 동안 해서 초기에 수익을 났던 사람들은 1154%까지 수익이 났었어요. 판매 가격은 0.00714달러로 9원 정도의 판매가 됐고요. 투자 수익률은 1.62배 정도의 투자 수익을 냈어요. 이 다오 메이커가 얘네들이 신규 코인에 대해서 판매 진행을 할 때 상당히 까다롭게 보는 곳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낮게 또 평가가 판매가 돼서 이것에 대한 가격에서 상당히 좀 놀랬고요. 그래서 그래서 시장에 나오더라도 크게 보지는 못하겠구나라고 본 거죠. 판매 가격은 9원이고 목표 가격은 0.1달러 정도를 기대를 했지만 현재 가격은 14원입니다. 직행률은 12%밖에 되지 않고요. 평가는 현재 스웨트 코인을 가지고 코인을 투자 수단 외에 또 다른 이제 대안 부족이 큰 원인이 되지 않았나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디락스 한번 보죠. 골디락스 이것도 최악의 코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금 위주의 운영 방식이고요. 노블레스와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여기 판매 가격은 50원이라고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자, 이는 예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영상을 띄우고 이것에 대해서 해제가 되긴 했지만 판매가 이렇게 됐습니다. 300만원, 최소 300만원, 그 다음 500만원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를 구매를 하게 되면 우리가 락업 해제를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때 당시에 상장도 되지 않은 코인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가지고 우리 보고 락업을 해라? 누가 하겠느냐라고 영상을 띄운 바 있었고, 그 다음 날에 이와 같은 이제 이것을 해제하겠다라고는 하긴 했는데 일부 또 거래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목표 가격은 약 300원이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나와 있던 금액 기준으로 보면. 자, 그런데 현재 가격 팬케이크 스왑을 통해서만 가능하고요. 7.5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출금이 됐냐 이거죠. 무료 채굴러들이나 또 코인을 구매를 하신 분들도 출금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뭐 홈페이지에 뭐 어떤 사정 때문에 뭐 그렇다라고 해놔놓고 공지 이후에 별다른 내용이 전혀 안 나오고 있죠. 1년 가까이 됐죠. 그러니까 이 코인이 이제 실패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출금도 안 됐고요. 뭐 프리세일 가격을 하셨던 분들 기준으로는 약 2점. 자, 그렇고요. 이런 코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참 그래서 어째 보면 파이코인이랑 코어다오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죠. 뭐 판매를 한 것도 아니고 뭐 어떤 그 재단을 통해 가지고 어떤 뭐 하여튼 코인 판매나 ICO 같은 게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순수하게 이제 순수하게 이제 자금을 운영을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어온 건데 참 이 정도 기간까지 오는 것도 상당히 쉽지 않았을 건데 그래서 참 대단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 채굴 중에는 대빵이라고 보는 거죠. 자, 번외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코인들이요. 무료 채굴 코인들은 이제 더 이상의 나오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어떤 기간제 채굴을 적용을 하거나 또는 레퍼럴을 통한 이제 그 친구 초대 같은 것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나중에 솔직히 모든 무료 채굴 코인들이 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게 워낙 장기간 동안 채굴을 하게 해줬고,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프리세일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할 수밖에 없었고, 왜냐하면 이 재단도 돈이 있어가지고 진행하는 건 아니니까. 프리세일은 어떻게 보면 거의 하나의 공식이죠. 다음 그 프로젝트를 진일보하기 위한 자금 확보 수단인 거죠. 어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시장에 진출했을 때는 가격적으로는 그냥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어차피 무료 채굴을 장기간 해주든 안 해주든 간에 유튜버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은 어떻게든 홍보를 할 거거든요. 자, 그래도 친구 초대가 없다 하더라도 홍보는 할 거예요. 그 영상을 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또 그 똑같은 수준으로 전 증가를 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 코인이 실질적으로 잘 되려면 무료 채굴에 대한 기간을 아예 확 줄여버리고요. 뭐 1개월을 1개월 하든지 그런 식으로 줄여버리고 기간제로만 운영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세일에 대해서도 다음 할 때 어떤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코인들이 아니고서는 사실 프리세일을 참여를 하거나 할 필요성은 전혀 없겠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뭐 앞으로 또 많은 코인들이 프리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또 우후죽순 나올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고 진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